보통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꼽으라면 아마 20대 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에게도 그 시절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그 기억은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우식이라는 남자, 그리고 저의 친구였던 최호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식이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나름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훈남형 외모, 누구에게나 정중하고 다정한 성격까지 여학생들의 짝사랑 대상이었죠. 친구들은 우식이를 두고 이런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정우식 쟤는 사주에 도화살이 있는 게 분명해. 안 그러고서야 어떻게 여자들이 다 그렇게 좋아하냐? 우식이를 몰래 짝사랑하는 친구들은 많았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흠모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제 단짝 친구인 호경이었습니다. 호경이는 우식이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저한테도 솔직하게 말하고요. 미영아, 나 진짜 우식이가 너무 좋아. 어제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는데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 나 진짜 우식이랑 사귀고 싶어. 호경이는 우식이에게 보낼 문자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 반복했고 툭하면 우식이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사실 저도 우식이에게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호경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알았기에 그런 호경이 앞에서 제 마음은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식이에 대한 마음은 깊은 곳에 묻어두었죠. 우정이라는 이름 뒤에 제 마음을 숨기는 것이 친구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운명은 참으로 짓궂었습니다. 축제날 밤 모두가 들떠있던 캠퍼스 교정에서 우식이는 저를 따로 불러내더라고요. 미영아, 사실 나 오래전부터 너만 보고 있었어.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을 숨기기 싫어. 우리 진지하게 만나보지 않을래?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우식이가 내미는 손을 잡고 싶은 마음과 그 손을 잡았을 때 무너져 내릴 호경이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저는 우식이를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우식아. 너도 알다시피 호경이가 너를 정말 좋아해. 내가 너랑 만나면 친구한테 상처를 줄 것 같아. 나는 우정을 배신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그의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우식이는 자신은 호경이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없다면서 왜 호경이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나야 되느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호경이가 있는 한 우식이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지만 우식이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이후로도 우식이는 끈질기게 제 주변을 맴돌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결국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 호경이 몰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호경이가 알게 되었죠. 호경이는 제 상상 이상으로 저에게 섭섭해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한미영, 너 진짜 무서운 애다. 내 앞에서는 나 응원하는 척 해놓고 뒤에서는 내 첫사랑을 가로챘네. 너 진짜 가증스러운 거 알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호경아, 정말 미안해. 거절도 해봤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됐어. 속이려던 건 아니야. 웃기지 마. 넌 나를 배신한 거야. 너랑 우식이가 행복하게 웃는 꼴 난 죽어도 못 봐.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뺏어간 도둑이야. 호경이는 마치 제가 자신의 남편이라도 뺏은 것처럼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 일로 우리의 오랜 우정도 산산조각이 났죠. 한동안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냉전이 이어졌고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이랑 다니면서 저에 대해 안 좋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미안했지만 너무 과한 행동에 저도 좀 질리기도 하고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호경이와 저는 사이가 틀어졌고 각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졸업반이 되었을 무렵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우식이가 군대에 가게 되었고 휴가 때만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즈음 호경이도 소개팅으로 만난 다른 남자와 진지하게 교제를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우식이와 헤어지자 호경이는 다시 찾아와 말을 걸더군요. 미영아,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 남자가 뭐라고 우리 우정까지 깨야 하나 싶고. 나 지금 잘 만나고 있는 오빠 있거든. 그 오빠가 정말 어른스럽고 좋은 사람이야. 그 오빠 만나보니까 솔직히 정우식 너무 애 같고 별로였는데 내가 뭐하러 그렇게 목맸나 싶기도 한 거야. 나는 우리 사이에 있는 오해 풀고 다시 예전처럼 지냈으면 좋겠어. 먼저 그렇게 다가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경이의 화해를 받아들였고 다시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호경이는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귀던 남자와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막 대학교 졸업을 했기에 결혼하기엔 좀 이른 나이긴 했지만 이 남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서 결혼을 서두르더라고요. 호경이의 남편은 5살 연상의 세무사로 능력 있고 듬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호경이는 만나면 자기 남편 자랑을 정말 자주 했어요. 미영아, 우리 남편 정말 최고야. 내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거든. 세무사라 수입도 안정적이고 나를 공주처럼 떠받들어 준다니까. 역시 남자는 얼굴보다 능력이 우선인 것 같아. 행복해 보이는 호경이를 보며 저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졸업 후 중견기업의 마케팅팀에 취직해 일에 몰두하며 살았죠. 우식이에 대한 기억은 가끔 술기운에 떠오르는 아련한 첫사랑의 조각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업무차 방문한 컨벤션 센터의 대규모 박람회장에서 저는 믿기지 않는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우식? 우식이도 놀라서 저를 보더라고요. 한미영 맞지? 세상에, 어떻게 여기서 놀다 만나냐? 5년 만에 마주한 우식이는 예전보다 더 성숙하고 세련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보니 더 어른스럽고 성숙해져서 멋있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만난 저희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일이 끝난 후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그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 여전하구나. 지금도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에이, 무슨. 여자친구는 있어? 사실 나 너랑 헤어지고 나서 누구를 만나도 만족이 안 되더라. 내 진심을 알아준 건 너뿐이었거든. 5년 동안 썸은 몇 번 탔는데 딱히 여자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없었어. 나 실은 너 정말 많이 생각했다, 미영아. 첫사랑이 지난 5년 동안 나만을 그리워했다는 고백에 제 가슴은 다시금 세차게 뛰었습니다. 우리는 운명처럼 다시 사랑에 빠졌고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이 소식을 호경이에게 전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아, 그래? 우식이랑 다시 만난다고? 축하해. 뭐 인연이라면 인연이겠지. 나야 뭐 이미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옛날 일은 기억도 잘 안 나. 저는 호경이가 정말 과거를 다 털어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우식이는 많은 축복 속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연애하듯 설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연애와는 또 다른 현실이더라고요. 연애할 땐 더없이 빛나고 완벽한 사람 같아 보였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부부 사이로 지내보니 많이 달랐습니다. 집안에서의 우식이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거든요. 연애 때는 전혀 몰랐던 모습이었죠. 사사건건 저를 통제하려 들었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없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저희는 신혼여행 직후부터 다툼이 끊이지 않았어요. 운명적인 재회를 했기에 이 사람이 나의 반쪽이라 생각했는데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결혼 1년 차가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맘때 호경이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어요. 제가 연락하면 그냥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좀 바쁘다 정도로만 말하면서 자꾸 연락을 피하더라고요. 그냥 바쁜가 보다 하고 저도 말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호경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동안 소식이 뜸했기에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하나 했는데 호경이는 뜻밖에도 초췌한 몰골로 저를 찾아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미영아, 나 사실 이혼했어. 이혼? 갑자기? 여태까지 마냥 행복하게 잘 산다고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호경이는 초췌한 얼굴로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남편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실상은 의처증에 폭언까지 일삼는 사람이었어.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 친정 부모님한테까지도. 근데 부딪힌 지 꽤 됐고 별거한 지도 꽤 됐어. 그러다가 반년 전에 협의 이혼했어. 나 이제 정말 혼자야. 저는 호경이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에 주변에 솔직하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끙끙대며 살았을지. 저는 친구의 아픔에 안타까워하며 호경이를 돕고 싶었습니다. 호경이는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경력이 전혀 없었어요. 이제 혼자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막막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주변에 일자리가 없겠냐고 물어왔죠. 저는 호경이를 위해 주변 수소문을 해봤는데 공교롭게 저희 남편 회사에 계약직 자리가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이라서 큰 스펙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말에 저는 마침 잘 됐다고 호경이가 거기서 일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죠. 여보, 호경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 호경이 야무지내니까 그 자리 호경이가 좀 일하면 어떨까? 일단 회사에 얘기해볼게. 당신 친구니까 내가 잘 챙겨줘야겠네. 고마워. 그렇게 남편은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호경이가 일할 수 있게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친구를 위한 호의였는데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가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후 호경이는 남편의 회사에 다니며 적응해 나갔고 남편은 퇴근 후 종종 호경이의 업무 능력에 대해 칭찬하곤 했습니다. 적응해서 잘 다니나 보다 싶어서 저도 너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 시기 제 결혼 생활은 점점 파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의 성격 차이는 갈수록 심해졌고 부딪힘도 많았어요. 성격이라는 게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맞는 구석이 없었고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느낌은 둘 중 누구 하나가 잘못됐다기보다 남편과 제가 그냥 결 자체가 안 맞는, 성격적으로 정말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같이 살다 보니 자꾸 부딪히고 힘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함께 있는 게 전혀 즐겁지가 않았고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서로 해결해 보려 대화도 많이 해봤지만 도돌이표였고 결국 남편과 저는 합의하에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시가, 우리 이제 그만하자. 억지로 더 사는 건 서로에게 고문인 것 같아. 너랑 나랑은 참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솔직히 나도 많이 지쳤어. 당신은 너무 예민하고 나랑 뭐 하나 맞는 구석도 없고. 차라리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서류 정리하고 갈 길 가자.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남편과 저는 조용히 협의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아픈 소식을 일단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는 겹지인들로부터 저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너무 괴팍해서 우시기를 들들 볶고 의부증에 집착까지 심해서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그 소문의 출처를 찾아보니 놀랍게도 호경이더라고요. 친구가 말을 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호경이가 네가 성격이 너무 괴팍해서 우시기를 들들 볶는다고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니더라고. 네가 너무 우시기를 들들 볶아대서 호경이가 옆에서 우시기 지켜보기 너무 안쓰러울 정도라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일자리까지 마련해주며 도와준 친구가 제 남편의 말만 듣고 뒤에서는 저를 천하의 악처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호경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시기가 회사 상사기 때문에 그런 걸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소문은 점차 더 이상한 쪽으로 변해갔습니다. 미영아, 호경이 요새 우식이랑 매일 퇴근하고 술 마신다던데 둘이 무슨 사이인 거 아니야? 정말? 게다가 호경이가 그런 사실을 숨기는 게 아니라 은근히 티내고 다니는 것 같아. 드디어 내 자리를 찾은 것 같다느니, 진짜 인연을 찾은 것 같다느니, 우식이가 나한테만 진심을 말한다느니 그런 말을 하고 다닌대. 호경이랑 우식이랑 정말 무슨 사이인 거 아니야? 너 그런 낌새 몰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남편하고 자주 부딪히는 게 단순한 성격 차이의 문제일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남편과 호경이가 그런 사이였고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유난히 시비도 걸고 틱틱거렸나 싶은 거예요. 이혼을 해도 성격 차이가 심해 서로 협의혼을 하는 것과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는 것은 아예 다른 문제잖아요. 결국 호경이를 불러냈습니다. 호경이를 기다리는데 착잡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랜 친구였고 또 그녀의 아픔을 진심으로 걱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일자리까지 직접 주선해주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정말 호경이가 그런 나를 배신했을까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카페에 마주 앉았는데 호경이의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묘한 승리감과 조소 섞인 표정이 가득한 겁니다. 너 정말이야? 우식이랑 밖에서 따로 만난다는 게? 게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닌 게 너 맞아? 내가 네 사정 안쓰러워서 자리까지 알아봐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최호경은 오히려 당당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태연하던지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우식이랑 나랑은 친구 사이야. 물론 니네가 이혼하고 나서 만약 내가 우식이랑 잘 된다면 그건 별도의 문제일 거야. 사실 이혼한 남편이 누구랑 재혼을 하든 어쩌든 더 이상 상관없는 거잖아? 아니지. 너랑 정우식이 지금 만나고 있다면 그건 외도야. 우리 만나는 거 아니라니까. 뭐 우식이 속마음까진 내가 모르지. 내 마음도 모르는 거고. 서로 호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겉으로 바람피거나 외도하는 건 전혀 아니야. 속마음까지 내가 어쩔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미영아, 너희 어차피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며. 우식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든 그게 이제 와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니? 갑자기 10년 전 대학 때 생각난다. 나 그때 우식이 참 좋아했는데 네가 가로채듯 우식이랑 사귀었잖아. 그때 참 너한테 섭섭하고 그랬는데 살다 보니 네가 나한테 섭섭해하는 일도 생긴다. 이래서 인생은 살아봐야 안다고 하는가 봐. 호경이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경악스러웠습니다. 애초에 가로챈 적도 없는데 호경이는 제가 우식이를 가로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10년 전의 그 앙금을 가슴속에 내내 품고 산 모양이었어요. 너 정우식이랑 무슨 사이 있냐 냄새 풍기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 너 정우식이랑 뭔 사이인데? 호경이는 코웃음 치며 팔짱을 끼더라고요. 말했잖아.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라니까. 그냥 회사 선후배 사이 아니면 대학 동창일 뿐이지 뭐. 근데 내 말은 솔직히 남녀 사이니까 나중에 뭔 일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 못한다 그거야.
막말로 내가 나중에 우식이랑 어떤 진지한 관계로 발전한다 해도 사람 일 모른다 이거지. 라면서 깐족깐족 약을 올리는데 속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아, 둘이 불륜 맞구나 라는 것을요. 최호경은 겉으로는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둘이 무슨 사이인 양 티내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진실을 말해줄 리 만무했고 제가 그냥 따로 정우식 뒤를 캐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돈은 좀 들어도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사람을 붙여 우식이의 뒤를 조사하기로 한 거죠. 처음엔 협의혼으로 끝내려 했지만 만약 정말 최우경과 불륜 사이라면 정식으로 위자료 청구도 할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제 손에 들어온 남편의 뒷조사 증거. 그걸 본 저는 호경이가 꿈꾸던 장밋빛 재혼이 얼마나 처참하고 우스꽝스러운 허상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우경은 제 남편 정우식과 만나고 있었던 게 맞았어요. 불륜 사이가 맞았던 거죠. 최우경은 제 남편과 회사 밖에서도 따로 만나면서 제 남편이 이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저랑 이혼하고 나면 본인이 정우식과 재혼을 하려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정말 웃기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우식에게 바람피는 여자가 최우경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네, 저는 까마득히 몰랐는데 제 남편 정우식에게는 동시에 만나고 있던 여자가 최우경 포함해서 무려 3명이 더 있었던 겁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렇고 어쩌면 껄떡거리고 다니는 여자가 더 있을지도 몰랐죠. 2명은 다른 부서 여직원이었고 나머지 1명은 대학원 다니는 좀 어린 여자더라고요. 어찌나 부지런하게 온갖 여자들 다 만나고 다녔는지 바보같이도 저는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회사 일이 바쁘고 저랑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 집에 늦게 들어오는 줄 알았죠. 사실은 신명나게 다른 여자들 만나면서 바람피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최우경은 저랑 이혼 후에 재혼을 할 유일한 여자도 아니었고 저랑 이혼을 할 결정적인 이유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정우식의 어장 속 물고기 중 한 마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다는 게 이 상황이었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남편이 그렇게 뻔질나게 여자들 만나고 다녔다는 것도 거기에 최우경이 포함이라는 것도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헛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저는 최우경을 불러 그 사진들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호경아, 이를 어쩌니? 정우식 옆자리 차지하려고 친구 뒤통수까지 야무지게 쳤는데 정우식한테 너는 만나는 여자들 중 하나더라. 그게 뭔 말이야? 네가 직접 봐. 네가 하도 정우식이랑 무슨 사이인 양 냄새 피우고 다니길래 내가 좀 알아봤거든. 근데 정우식이 여자가 한둘이 아니더라고. 이것 봐. 너네 회사에만 해도 너 말고 여자 2명이나 더 있잖아. 호경이의 얼굴에서는 실시간으로 핏기가 사라지더라고요. 야, 내가 장담하는데 나랑 이혼해도 정우식 너랑 재혼 안 해. 정우식 그런 인간이야. 호경이의 얼굴은 하얘지다가 나중엔 흑빛으로 변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 여자들은 다 뭐야? 인사팀 정미야? 얘도 만난다고? 참나, 친구 남편 뺏으려고 안 달랐는데 어쩌니? 어장 속 물고기 중 하나였네. 그래도 고맙다. 네 덕분에 정우식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제대로 알았어. 난 여태까지 정우씨랑 내가 성격이 안 맞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여자 부지런히 만나고 다니는 쓰레기인 줄은 전혀 몰랐네. 이 여자들 너까지 포함해서 다 상간소송 걸 거야. 친구 배신 때리고 새 출발 꿈꿨을 텐데 네 꼬라지도 참 우습게 됐다. 제가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최우경은 큰 충격으로 어버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넋이나간 최우경을 뒤로 한 채 차갑게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 후 최우경을 비롯한 그 여자들에게 상간소송을 걸었어요.
그중 한 명은 자기는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연락이 와 따지더라고요. 저는 나한테 따질 게 아니라 정우 씨한테 직접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제 소장이 날아가고 정우식네 회사는 완전 쑥대밭이 되었죠. 최호경은 정우식 멱살 잡았고 정우식이 유부남인지 몰랐던 그 여자네 아버지가 정우식을 찾아와 뒤집어 엎었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뒤집어졌고 평소 매너 좋은 인기남으로 통하던 정우식의 가면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최호경이 정우식 멱살 잡고 자기 가지고 논 거냐고 사무실에서 통고까지 하는 바람에 더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듣기는 했지만 직접 그 꼬라지를 못 본 게 아쉽더라고요. 회사에서 그 난리를 치고 멱살까지 잡은 걸로 정우식은 최호경을 고소했습니다. 두 사람의 개싸움은 점입 가경이었죠. 정우식이 갖고 놀았다는 생각에 눈이 뒤집힌 데다 고소까지 당한 최호경은 회사 게시판에 우식의 문란한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까지 올렸대요. 그러면서 정우식이 만나던 회사의 다른 팀 여자들까지 줄줄이 소환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우식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어지간히 여직원들에게 껄떡거리고 다닌 모양이었죠. 그러는 과정에서 최우식과 썸을 타던 다른 여자들까지 등판하게 되었고 그 일로 회사가 통째로 뒤집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정우식은 품위 유지 위반 및 사내 질서 문란으로 권고사직 권고를 받게 되었다고 하고 회사에서 쫓겨나듯 사표를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인기남의 명성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소문이 얼마나 파다했는지 재취업조차 장담하기 힘든 처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최우경은 위자료의 소송 비용 때문에 그나마 전남편과의 이혼으로 받은 돈마저도 탈탈 털리게 생겼죠. 이혼 조정 마지막 날 불과 몇 달 만에 정우식은 눈에 띄게 초췌해져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20살 때 만났던 그 훤칠하고 멋졌던 정우식이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웬만한 배우보다도 분위기 있고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웬걸 자기 잘난 외모 믿고 여자들 만나고 다니다가 된통 당한 꼴이 그토록 초라하고 못나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미련 없이 이혼 서류에 최종 서명을 마치고 2년을 끝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공기는 유난히 맑고 상쾌하더군요.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작은 마케팅 대행사를 차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신과 상처의 기억은 성장의 걸음이 되었고 예전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최호경 소식은 모릅니다. 여러 소송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구 남편 뺏으려 했는데 사실은 어장 물고기 중 하나라는 비참하고 한심한 꼬리표가 붙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정우식 소식은 들었는데 재취업에 실패하고 좀 멀리 떨어진 지방에 내려가 소규모 영업사에서 일한다는 건 들었습니다. 개벌은 난 못 준다고 아마 여전히 거기에서도 여자들에게 껄떡대며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호경이에게 고맙기도 합니다. 호경이 덕분에 정우식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정 다 떨어진 채로 미련 없이 끝을 냈으니까요. 그게 아니었다면 내가 이혼하는 게 맞는지 혹은 잘못 선택한 건 아니었는지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매력 있고 인기 있던 전 남편, 본인 스스로도 너무 스스로의 매력을 잘 알았는지 결혼 후에도 여자들 만나고 다니고 아내의 친구까지도 놀아놨던 그 쓰레기 같은 전 남편 놈. 이제는 그냥 떠올리면 우습기만 하네요. 당장은 재혼 생각이 전혀 없지만 만약 시간이 지나 생각이 바뀐다면 매력적인 겉모습보다 내실이 탄탄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네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